하루가 저물어 가고 소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그녀의 일상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 민지가 말했다. 소연아,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이네. 나 요가 시작했는데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한번 같이 해볼래? 소연은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민지의 권유에 답하며 다음 주말 요가 수업을 함께 듣기로 했다. 마침내 주말이 다가왔고 소연은 민지와 함께 조용한 요가 센터에 도착했다. 강사는 편안한 미소와 함께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복식 호흡에 대해 설명했다. 자, 우리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가 부풀도록 해본 후 숨을 내쉬면서 배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그날 처음 배운 복식 호흡은 소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차분해지고 하루 동안 쌓였던 근심이 서서히 사라짐을 느꼈다. 이어지는 요가 자세들은 각기 다른 효과를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고 더 나은 에너지를 주는 듯했다. 강사는 오늘은 고양이 소 자세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매트에 네 발로 기어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숨을 들이쉬며 고개와 엉덩이를 들어든거 허리를 활처럼 아치형으로 구부려주세요. 숨을 내쉬면서는 등을 둥글게 말아 고개를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이 동작은 척추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다. 소연은 고양이 소 자세를 할 때마다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아이 자세는 그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 자세에서는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매트에 댄 채로 호흡에 집중해야 했는데 마치 자신만의 작은 은신처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소연은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다른 상쾌함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와 함께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연은 다짐했다. 앞으로 매일 요가를 연습해봐야지. 이 평화로움을 지속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에 저항할 힘도 커질 거야. 그날 이후 소연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가 매트 위에서 복식 호흡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짧게나마 요가 자세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했다. 그 변화는 놀라웠다.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은 소연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요가가 그녀에게 일상이 되었을 때 소연은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젠 스스로를 잃지 않을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경험들은 소연의 삶을 더욱 깊고 여유롭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귀중한 것을 찾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지친 일상을 보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깊은 숙고 끝에 건강한 식단에 대한 10가지 조언을 따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다양성을 유지하라였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과 채소, 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라서 마트에 가서 평소 먹지 않던 아보카도나 키노아 같은 건강식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섭취하기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우유를 먹고 있었던 그는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로 바꾸고 스낵으로 먹던 과자 대신 생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식사하기였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가장 기본적인 조언일지라도 그동안 지켜오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패스하고 점심과 저녁을 급히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며 중간중간 건강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였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던 그는 물병을 곁에 두고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몸의 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설탕과 염분을 조절하라였습니다. 이전에는 단맛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던 그는 커피의 설탕을 줄이고 조미료를 적게 사용하는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식단에 과일과 채소의 비율은 점점 늘어갔고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를 쌀과 곡류에 곁들여 먹는 요리를 즐겼습니다. 일곱 번째 조언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하기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영양소가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 체크하는 앱을 이용하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여덟 번째 조언은 음식의 질량보다 품질에 집중하기였습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며 적으면서도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느림을 즐기기였습니다. 그는 이제 천천히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며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화에 도움이 되었고 식사 후 포만감을 잘 느끼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조언은 자신에게 맞는 식단 찾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식단은 없기에 그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식단을 발견해 갔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조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는 점차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한 식단의 시도가 아니었으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전환점이 되어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는 수지는 항상 바쁜 도시의 삶에 시달리고 있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몸과 마음에 지친 기운은 눈에 띄지 않는 병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다운 친구 현주는 수진에게 명상 수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명상과 호흡법이 정신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현주는 수진을 명상 수련 모임에 초대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조용한 방과 향긋한 향을 맡을 수 있었다. 모두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지도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라는 지시에 따랐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차츰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명상 수업이 끝난 후 수지는 가슴 속에 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마치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꾸준히 명상과 호흡법을 연습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10분간 명상하여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명상과 함께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그녀의 삶을 점차적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어느새 마음의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몇 달이 지나자 명상과 호흡법은 수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큰 도전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마음이 깨어있는 명상 덕분에 더 많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수진은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그녀는 작은 명상 모임을 조직하여 친구들과 이 소중한 활동을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그들 자신도 명상과 호흡법을 일상에 통합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축하했다. 수진의 여정은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었으며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수진에게 명상과 호흡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넘어 삶의 균형을 찾는 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이 되는 메시지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들의 공통된 바람 중 하나는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 식품이다. 그렇다면 과연 항산화 식품이 수명을 연장하는 비결일까? 모든 것은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 의해 제기된 건강은 장수의 기초이며 음식은 그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과 과일들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항산화제에 대한 개념은 본격적으로 20세기에 들어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그것이 노화 및 여러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항산화제가 신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항산화제가 함유된 식품들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다양한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견과류, 그리고 종류가 다양한 채소들이 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항산화 식품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항산화 물질의 섭취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은 모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연구들이 항산화 식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항산화 식품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식품업계는 이를 활용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시작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블루베리부터 각종 고가의 항산화 보충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투자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결국 항산화 식품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건강 관리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